안녕하세요. 푸근한 한의사 김우현입니다. 마른 사람은 일일 칼로리 섭취량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식생활을 해봐도 체중이 좀처럼 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내가 원하는 만큼의 칼로리를 섭취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억지로 먹는다고 한들 소화가 안 되거나 배탈이 잘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른 사람은 도대체 왜 살이 안 찌는 것인지, 어떤 문제들을 개선해야 하는지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마른 사람이 살이 안 찌는 것은 기본적으로 체질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소화기관이 남들보다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화기관이란 단순히 위장만이 아니라 구강에서 항문에 걸친 소화기 전체를 말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위장관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른 사람은 타액이 적어 밥을 먹으면 아밀라제 분비가 상대적으로 덜 되고 밥을 입에 물고 있거나 한참 동안 밥을 씹어야 합니다. 위 12장 최작에서는 소화액과 함께 리파제, 프로테아제, 펩신, 트립신, 키모트립신 등의 소화효소의 분비가 적어 소화가 되는 시간이 더딥니다. 소장의 육모에서는 흡수장애가 있고 대장에서는 변비, 설사, 과민성 장 증후군이 잘 생기는 편입니다. 비만인 사람은 과식이나 폭식을 하다가 장이 탈나지만 마른 사람은 애초에 위 12장에서 음식물이 소화가 안 된 채 장으로 이동하여 장 상태까지 안 좋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른 사람이 살이 찌르면 소화가 안 된다고 소화제나 위장약만 계속 먹기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소화기 계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구조적 문제입니다. 마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위의 용적이 작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먹어도 쉽게 포만감을 느끼고 음식을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다. 음식이 위장의 3분의 2만큼 차면 뇌의 식욕 중추에서 그만 먹으라는 명령을 하는데 위의 용적이 작은 마른 사람은 이 명령이 빨리 전달되는 것입니다. 마른 사람이 위장의 크기가 작은 이유는 흉곽의 폭이 좁아 위가 팽창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이 백구레가 작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흉곽의 폭이 좁은 것이 원인입니다. 흉곽이 좁으면 흉곽 아래에 있는 위장이 압박을 받아 위가 구조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위장이 아래로 밀려 위하수가 됩니다. 흉곽이 넓은 사람은 명치를 기준으로 양쪽 갈비뼈의 폭이 120 내지 150도로 매우 넓습니다. 반대로 흉곽이 좁은 사람은 이 폭이 90도 미만으로 상당히 좁습니다. 위장이 구조적으로 작은데 근육량도 매우 적은 사람은 살찌기가 가장 불리한 체질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살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 유형일 것입니다. 흉곽의 폭이 90 내지 110도로 위장의 크기가 중간이고 근육량이 적은 사람은 체중이 늘기 시작하면 주로 이 배만 볼록 나옵니다. 이 유형의 임산부는 임신 5개월이 지나면 배가 전체적으로 팽창하지 않고 앞으로만 지나치게 볼록한 이 T형 몸매가 됩니다. 구조적으로 위장의 크기가 작은 사람은 흉곽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을 권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영과 웨이트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마른 사람은 과도한 땀으로 수분 배출이 많으면 오히려 체중이 감소하므로 수영과 웨이트의 운동량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의 주제에 반환점을 통과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능적 문제입니다. 마른 사람은 식사량만 적은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소화력이 매우 약한 편입니다. 이 소화와 관련된 증상은 명치 부의 답답함, 더부룩함, 복부 팽만감, 부글거림, 복통, 메스꺼림, 속쓰림, 위상가다, 위경련, 구토, 설사, 변비,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 매우 다양합니다. 마른 사람은 소화력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함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위주로 식생활을 개선해야 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완전식품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미 업로드한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소화를 방해하는 중요한 두 번째 요인은 스트레스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생각이 너무 많으면 비장을 상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생각은 위장운동과 소화력을 방해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른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교감 신경이 억제되어 위장운동이 느려져서 위무력증이 되고 그 결과 소화불량 증상을 겪게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직장 스트레스, 시험 스트레스로 그때마다
위장이 자주 탈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늘어도 시원찮은데 반대로 체중이 확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근육량이 남자는 40%, 여자는 34%인데 마른 사람은 이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저근육형입니다. 근육은 근육 운동과 함께 단백질 식품으로 칼로리 보충을 해야만이 조금씩 증가합니다. 체중을 늘리려면 근육량도 증가해야지만 단기간엔 정말 어렵습니다. 마른 사람이 체중을 늘리는 최적의 방법은 천연당인 곡물과 곡물 간식, 채소, 과일, 생선, 계란, 부드러운 육류를 위주로 하면서 가공식품을 적게 먹는 것입니다. 살이 찌고 싶은 분들은 현미밥보다는 12 내지 13분도의 쌀로 만든 밥과 누룽지, 가래떡을 권장드립니다. 네 번째, 효소 균형적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서 효소는 생체 내의 각종 화학적 반응을 매개하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효소의 작용 중에서 특히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는 기량적 관계에 있습니다. 만일 대사작용에 효소를 많이 소모하면 필연적으로 소화효소의 생성이 부족해집니다. 마른 사람은 에너지를 생성하기 전 단계에 소화 흡수 작용이 잘 되어야 영양을 에너지로 사용한 후 잉여 에너지가 체중으로 전환됩니다. 이 원리에 근거하여 일일 대사량이 초과하지 않도록 지나친 활동량이나 운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살찌는 방법입니다. 마른 사람이 살찌는 방법을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매일 1시간의 걷기는 부교감 신경의 활성도를 높여 시스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위장 간의 기능 및 소화력을 정진하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2. 특히 맨발 걷기와 지압은 발바닥에 분포하는 약 210개의 신경을 자극하면서 교감신경을 진정시켜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고 숙면과 함께 식욕 정진을 유도합니다. 3. 수영과 웨이트는 팝통인 위장의 크기를 키워주는 최적의 운동입니다. 4. 건강한 식생활은 탄수화물 대 지방 대 단백질의 비율이 5대 3대 2입니다. 이 비율을 준수하되 소화가 잘 되는 완전식품을 추천합니다. 5. 천연당 재료의 곡물과 곡물 간식, 채소, 과일, 생선, 계란, 부드러운 육류 등을 약 80% 섭취하고 가공식품은 20% 이내로 섭취합니다. 6. 군대는 심플 라이프를 통해 살찌는 법을 직접 경험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7. 결혼 후에 체중이 증가한 분들은 규칙적인 식생활 및 심리적 안정감에 의한 것입니다. 8. 어린이는 성장을 위한 신진대사가 빠른 반면에 40대, 늦어도 50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대사 속도가 느려지면서 잉여 에너지가 체중으로 전환되어 체중이 조금씩 늘게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이 무조건 다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분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내용들이 적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마른 체형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으시다면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